자,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델파이 또는 C++ 빌더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기술들이 REST 그리고 JSON입니다. 이 REST와 JSON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일반적으로 꼭 이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대부분 REST API를 이용하고 JSON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T와 JSON 이 두 가지 기술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REST API 서버를 만들 수 있는 델파이 C++ 빌더 기술에는 RAD 서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웹 브로커, 그리고 데이터 스냅에도 REST API를 지원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기술은 델파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자, 서드 파티 영역 또는 오픈 소스에서는 델파이 MVC 프레임워크 또는 MORMOT 등과 같은 서드 파티 기술도 REST API 서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ST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에서 REST API와 연동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Net HTTP 클라이언트 그리고 예전부터 많이 사용됐죠. 인디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REST API에 최적화된 그런 기술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Net HTTP 클라이언트는 HTTP 기능을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기술을 사용할 때 Net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뭐 HTTPS와 같은 SSL 연동할 때도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인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HTTP 기능을 그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죠. 네. 그리고 기타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레디스라든지 레빗 MQ 그리고 일리스틱 서치 등과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선 델파이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다음에 뒤쪽에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REST 서비스. 자, 그 REST 서비스는 HTTP 기반으로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정해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자,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들을 정해놓은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TP를 이용해서 필요한 자원에 어떤 정보를 요청하거나 어떤 정보를 그 전달할 때 사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REST 그 AP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대부분 REST API와 JSON을 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 REST API를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대부분의 이제 웹 서비스와 뭐 다수의 하드웨어에서 REST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 두시면은 다양한 용도로 필요한 웹 서비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연동을 하거나 또는 하드웨어를 제어할 때도 REST API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하고 확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REST API 이해하기라는 글을 통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위쪽엔 쭉 설명이 있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준비된 시간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등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REST의 주요 구성 요소는 리소스, 메소드, 메시지 이 세 가지입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으로 접근할지
보통 이런 URI를 통해서 식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도메인이 있는 상태에서 북스라는 그 URI를 통해서는 자, 이 북스라는 도서 정보의 모음을 가져오거나 저장할 때 이 도메인의 북스라는 이 URI를 사용을 하고요. 이 도서 정보 중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경우에는 이 북스의 슬래시 1이라고 이 UR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북스에서 1번 도서의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저장을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북스 1의 포토 같은 경우는 1번 도서의 사진을 가져오거나 저장할 때 이런 UI를 사용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약속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REST API에서는 리소스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을 정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대표적인 HTTP 메소드 중에서 post, get, put, delete 요 네 가지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요 네 가지 메소드는 각각 CRUD, 자, 자원을 생성할 땐 post, 자원을 조회할 때는 get, 그리고 수정할 때는 put, 그리고 삭제할 때는 delete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런 메소드들은 위에 있는 리소스들과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도서, 북스의 1번을 get 하게 되면 1번 도서를 정보를 가져오고, 자, 북스에다가 포스트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도서 정보를 새로 생성한다. 그리고 북스 1번을 풋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이 도서 정보를 수정을 한다, 또는 딜리트 메소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번 도서 정보를 삭제한다 등등으로 이런 리소스와 메소드를 조합해서 다양한 그 방식의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부분은 이제 그 HTTP 바디와 HTTP 헤더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HTTP 바디에 이 도서 정보를 저장할 때 그 필요한 정보들을 JSON 포맷으로 그 감싸서 전달을 하게 되면은 도서 정보를 풋으로 수정할 때 이 JSON으로 넘어온 데이터들을 그 분석해서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 형태로 JSON 포맷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JSON 포맷을 쓸 때는 이 포맷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포맷을 정해서 포스트할 때는 어떤 포맷, 보통 get할 때는 어떤 포맷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해서 이 JSON 포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TTP 헤더를 가지고 이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할 때도 나는 JSON 포맷으로 달라, XML 포맷으로 달라, 또는 텍스트 또는 어떤 이미지 포맷으로 달라라는 형태로 HTTP 헤더 중에서 컨텐트 타입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응답 코드가 보통 나파운드 404 이러든 많이 아시죠? 자, 이런 응답 코드를 가지고 리소스를 요청을 할 때 이 200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수행, 404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를 요청한 경우 등등과 같이 각 상태 코드별로 이 에러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합니다. 자, 1번 도서를 요청을 했는데 DB에 1번이 없다. 그러면은 JSON 포맷으로 그 결과를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HTTP 상태 코드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리소스다라고 응답을 1차적으로 하고 이 JSON 포맷으로 자세한 메시지 등을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REST API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RAD 서버. 자, REST API 서버를 개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델파이와 C++ 빌더로 백엔드를 구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자, 이런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한 구축화, 배포 등을 일괄 제공하고요. 그리고 델파이와 C++ 빌더에서 REST 그리고 JSON API를 제공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통합 미드레이어 역할을 합니다. 즉, 그 RAD 서버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미드웨어 기능뿐만 아니라, 자,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엣지웨어, 그리고 통합된 사용자 또는 그룹 관리 등과 같은 그
API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API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따라기 네,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는 REST API 서버를 개발하는 내용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그런 REST API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RAG 서버를 이용해서 이 구현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제가 전에 했던 도서대요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따라하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했던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생성할 때 이 마법사에서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해당 리소스에서 get 어떤 정보를 목록을 가져오고 어떤 항목을 가져오고 그리고 신규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그러한 엔드포인트를 선택해서 뼈대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만들어진 뼈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구현을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요 내용들은 실제 델파이에서 한번 직접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익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MS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파일에 new 그리고 자, other 자, 파일 new other로 들어가면은 델파이 또는 C++ 빌더의 EMS 항목이 있습니다. EMS 항목에서 EMS 패키지를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고 자, 비어있는 패키지보다는 어떤 리소스를 포함된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이름은 테스트라고 할 거고 어떤 컴포넌트를 데이터 모듈에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모듈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한 다음에 자, 엔드포인트는 다 선택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엔드포인트는 목록을 받아오는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 신규로 항목을 생성하는 포스트 그리고 특정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풋 그리고 특정 항목을 삭제하기 위한 딜리트 이렇게 전체 엔드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피니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EMS 패키지 위자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 경로에다가 EMS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기본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소스 코드를 보면은 자, 이렇게 엔드포인트별로 각각의 메소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메소드의 구현부도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ge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정보 컬렉션, 즉 목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get이라는 프로시저가 정의가 되어 있고 자,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 특정 항목에 대한 아이템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자, 이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리소스 서픽스라는 항목이 있죠. 리소스 서픽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는 테스트라는 그런 리소스 아래에 슬러시하고 1번 하게 되면 1번에 대한 테스트 정보를 달라라는 건데 이 1번이라는 항목들을 이 아이템이라는 리소스 서픽스로 정의를 하겠다. 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고 실제 구현할 때도 여기 리소스 서픽스로 정의되어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파라미터의 밸류를 가져와서 현재 출력하는 내용인데 자, 요거는 한번 실행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패키지는 BPL 형태의 델파이 패키지 델파이 패키지로 빌드가 되고 이 델파이 패키지를 이 개발용 서버 EMS 개발 서버에서 패키지를 동적으로 로드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브라우저로 자, 브라우저에서 연 다음에 자, 저희는 이 테스트라는 리소스를 이용을 했죠. 현재는 로컬에 떠 있고 로컬호스트에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 이 테스트라는 URI로 get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이 get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이 응답의 body에다가 테스트라고 기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get item 같은 경우에는 뒤에 리소스 서픽스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 서픽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100 이런 형태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요때는 get이 호출되는 게 아니라 get item. 왜냐면은 이 리소스에 리소스 서픽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get item이 호출이 되는데, 자, 리소스 서픽스가 그 리소스 뒤에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100이라고 입력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get item에서 아이템이라고 정의를 해놨고, 그 아이템을 읽어서 테스트의 l 아이템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리소스와 리소스 서픽스를 쭉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쭉 구현을, get과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그리고 delete 아이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 자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실제 작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우선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북스라는 리소스로 구현을 했고요. 원본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인 제이슨 데이터로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저희는 파이어닥을 이용해서 인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북이라는 테이블에서 각각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해오는 쿼리를 만들었고요. 자, get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SQL 쿼리를 오픈한 다음에, 자, while문을 통해서 각각의 쿼리에 있는 필드를 그 제이슨 라이터를 통해서 쭉 제이슨으로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이슨을 응답의 바디에다가 설정하는 형태로 쭉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DB에 있는 정보들도 지금 여기에 이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해서 제이슨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get 또는 get 아이템, post, put, delete 아이템에 적합한 코드를 구현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델파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REST 연동하기 위한 그러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고요. REST 서비스에 손쉽게 연결하고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자, 제이슨 포맷을 파싱해서 데이터셋, 여러분들이 익숙한 데이터셋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OAuth2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인증 방법, 인증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테스팅이 가능한 REST 디버거라는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해주는데, 자, 요것도 뒤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과 암호화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데, 이때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화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목록의 항목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들과 이미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저장하고 삭제하는 기능까지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쭉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드포인트를 RAG 서버, EMS 서버 쪽에 구현을 미리 해놨고요. 앞에 페이지에서 요것들을 이 REST 디버거라는 이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엔드포인트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한 다음에 그 테스트한 내용을 카피해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쭉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자, 요거는 데모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되어 있죠. 실행되어 있는 이 REST
서버의 API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툴스의 REST 디버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리퀘스트에서는 로컬 호스트에 8080 자, 그리고 파라미터는 북스라고만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샌드 리퀘스트 하면은 자, 200 오케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 북스 아래에 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슨의 루트 일러먼트를 북스 아래에 북수를 지정한 다음에 엔터를 하게 되면은 자, 그 이외에 있는 배열 형태의 제이슨 데이터들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카피 컴포넌트로 버튼을 통해서 이 4개의 컴포넌트 정보들이 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고요. 자, 이거를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의 폼이나 데이터 모듈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복사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REST 디버거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이 각각의 REST 클라이언트에 로컬호스트의 8080 그리고 REST 리퀘스트의 북스 그리고 REST 리스판스에는 현재는 비어 있지만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응답받은 데이터에는 자,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받았고 그 중에서 루트 일러먼트 북스의 북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멤 테이블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아까 제이슨 데이터를 받은 정보들을 이 데이터셋, 메모리 테이블 기반의 데이터셋에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를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UI에 매핑하는 그런 코드들만 작성을 하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실제 개발된 코드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REST 클라이언트 그리고 요청하기 위한 그리고 응답한 정보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서 데이터셋으로 전달을 하는 등등의 그러한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클라이언트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드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델파이 비긴엔드 한 번에 개발하는 안드로이드 iOS 앱 1번 이런 형태로 항목을 선택할 경우에 거기에 선택한 그런 그 도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미지까지도 이렇게 출력하도록 그 작성을 했고요. 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자, 그리드를 자, 선택 자, 처음에는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 데이터 모듈에 있는 리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자, 요 REQ 리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UI 요소와 이 데이터 모듈에 있는 이 실쭉해서 이 데이터 셋과는 라이브 바인딩 기술을 이용해서 자, 뷰에 툴스 윈도우의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에 자, 이렇게 실제 데이터 모듈에 있는 메모리 테이블 북 리스트와 그리드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그리드에 출력하는 형태의 라이브 바인딩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로드할 때는 실행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리드를 선택할 경우 자, 상세 정보를 요청을 하죠. 자, 이때는 컨트롤들을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듈에 있는 상세 정보에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퀀스 번호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비동기로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 비동기로 실행한 다음에 그 사진을 가져오는 것도 그 비동기로 실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스에 뭐 1번의 포토, 사진 정보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등등과 같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셋 기반의 REST API를 사용하는 건데,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식은 REST API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이슨 포맷들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델파이 클라이언트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랭귀지에서도 해당 REST API 서버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오픈 API와 같은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방식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델파이에서 데이터셋 기반으로 REST API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거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쿼리에 있는 내용을 스트림으로 저장을 할 때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제이슨 포맷을 클라이언트에서 그대로 읽어서, 자, 제이슨 포맷을 데이터셋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이슨 포맷을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파이어 닥에 있는 그 제이슨 포맷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구현이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그 포맷이 약간 복잡하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뭐 클라이언트에서 이걸 분석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와에 제공할 경우에 여러분이 REST API를 직접 만드는 방식이 좋고요. 만약에 델파이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모두 만들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 방식을 기반의 REST API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데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몇 가지 참고사항 안내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들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해당 발표 자료는 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신청하신 이메일로 저희가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전달해 드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참고 리소스 항목 보셔서 좀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야 됩니다. 즉 마이그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준비와 수행 단계로 나뉘는데, 마이그레이션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현황이 어떤지 분석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정리한 다음에 일정을 수립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 단계가 되면 마이 전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소스 코드를 전환하고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 2페이지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면은 이 앞쪽에서 이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링크에서 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쪽으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 준비된 내용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조금 더 정리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혹시 마이그레이션을 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저희의 개별 방문 컨설팅을 요청을 하십시오. 저희가 무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제 퀘스천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거나 또는 저희 이메일이나 테크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